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자의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셨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이유 없이 무거워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질까요? 이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 전 공자는 이미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공자는 평생에 걸쳐 인간관계의 지혜를 연구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과는 가까이 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잘못된 사람과의 만남은 독을 곁에 두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독이 우리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자의 깊은 지혜를 통해 우리가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판단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첫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웅변가처럼 화려한 말을 늘어놓지만 정작 행동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마치 인생의 멘토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속은 쉽게 하지만 지키지는 않습니다. 공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특별히 경고하셨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한다. 화려한 말은 바람과 같아서 쉽게 사라지지만 진실한 행동은 바위와 같아서 오래도록 남는다고 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헛된 기대를 갖게 하고 결국 깊은 실망만을 안겨줍니다. 더 위험한 것은 그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말만 앞세우는 습관에 물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은 조용한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화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늘 불평만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늘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탓, 환경 탓, 남 탓만 하며 매일을 불만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처음에는 동정심이 생깁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계속 함께 있다 보면 우리 마음도 어둡게 변해갑니다. 부정적인 시선이 전염되어 세상 모든 것이 잘못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해결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키우고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공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고 싶다면 불평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우리의 마음은 맑은 샘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맑은 샘물이라도 탁한 물이 계속 섞이면 샘물 전체가 더러워집니다.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맑은 마음도 점점 탁해져 갑니다. 물론 가끔씩 힘든 일을 토로하고 위로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어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람. 세 번째는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눈앞의 사소한 이득을 위해 신뢰를 저버리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매우 현실적이고 영리해 보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모습이
대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관계를 저버립니다. 공자는 이런 사람들과 진정한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셨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을 따르고 소인은 이익만을 좇는다고. 작은 이익을 위해 큰 신뢰를 잃는 사람은 결국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런 사람과는 인생의 큰일을 함께 도모할 수 없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모든 것을 손익으로 계산하는 습관에 물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이익이 아닌 서로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관계에서는 진정한 우정도, 진정한 사랑도 찾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예의를 모르는 사람. 네 번째는 예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의 없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들에게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입장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솔직함이나 직설적인 모습이 시원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솔직함이 아니라 단순한 무례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자는 예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셨습니다. 예의를 잃은 사회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뿌리 없는 나무는 언젠가 쓰러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 삶의 토대 또한 흔들리게 됩니다. 그들의 무례함이 전염되어 우리도 점점 무감각해져 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에게도 예의 없이 대합니다. 오늘 남에게 보인 무례함이 내일 우리에게도 그대로 돌아옵니다. 예의는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무너진 관계에서는 진정한 교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늘 변명하거나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관계를 맺으면 결국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운이 없거나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동정심이 생겨서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그들의 본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고.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개선할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까지 발목을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의 책임까지 떠안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여섯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험담과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권력자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지만 약자 앞에서는 거만하게 굽니다. 우리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는 친근하게 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친근한 모습에 속아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우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험담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공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특히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겉으로 어지러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특히 조심하라. 이런 사람들이 덕을 해치는 가장 큰 해악이라고. 겉과 속이 다른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남깁니다. 진정한 관계는 투명함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7번째,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 7번째는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늘 옳다고 믿고 충고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제자리 걸음만 반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욱 고집이 세지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확신에 찬 모습이 든든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의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전혀 발전하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자는 평생을 두고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성장까지 멈추게 됩니다. 그들의 고집과 완고함이 전염되어 우리도 점점 경직되어 갑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발전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배우지 않으니 남이 배우는 것도 시기하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배울 것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8번째, 질투심이 많은 사람. 8번째는 질투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늘 비교하며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작은 기쁨마저 나눌 수 없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껏 기뻐할 수 없고 성취를 이뤄도 숨겨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자신에게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려 합니다. 공자는 이런 마음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선함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한다. 그것이 진정한 인격의 증거다고. 질투는 마음의 독입니다. 질투하는 사람 자신도 괴롭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 독에 물들게 됩니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남의 행복을 질시하게 됩니다. 우리까지 그 독에 물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만의 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9번째,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 9번째는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 그들을 화나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없게 됩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공자는 감정 조절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그들의 감정에 우리까지 휘둘리게 되어 정신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감정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감정이 불안정한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10번째, 진정성이 없는 사람. 10번째는 진정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피상적이고 공허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심이나 애정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관심과 친절이 진실해 보입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심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때만 친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자는 진정성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진실함이 없으면 관계도 진실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한 관계에서는 진정한 교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진정성 없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위로도, 진정한 기쁨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적이고 가식적으로 느껴집니다. 더욱 슬픈 것은 진정성 없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 있다 보면 우리 자신도 점점 진정성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마음이 투명하게 통하는 관계입니다. 결론, 마음을 지키는 지혜. 지금까지 공자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멀리해야 할 10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둘째, 늘 불평만 하는 사람. 셋째,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람. 넷째, 예의를 모르는 사람. 다섯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여섯째,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일곱째,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 여덟째, 질투심이 많은 사람. 아홉째,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 열째, 진정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10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람을 판단하고 배척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공자는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좋은 벗을 두는 것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과 같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덕이 향상되고 좋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면 덕이 손상된다고.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할까요? 진정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주는 사람, 어려울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진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솔직하고 투명한 사람들입니다. 넷째,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계속 성장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입니다.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마음도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그들의 좋은 기운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공자는 또한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야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질이 결정됩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로 우리 주변을 차분히 둘러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누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지 솔직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해온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운 결정도 내려야 합니다. 공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다고. 우리는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의를 지키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서로를 성장시키며 진정한 행복을 나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자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주고 더 나은 관계,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공자의 지혜를 우리의 일상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해야 할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까이해야 할 사람들과는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가 되어 매일매일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자의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셨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이유 없이 무거워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질까요? 이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 전 공자는 이미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공자는 평생에 걸쳐 인간관계의 지혜를 연구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과는 가까이 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잘못된 사람과의 만남은 독을 곁에 두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독이 우리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자의 깊은 지혜를 통해 우리가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판단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첫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웅변가처럼 화려한 말을 늘어놓지만 정작 행동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마치 인생의 멘토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속은 쉽게 하지만 지키지는 않습니다. 공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특별히 경고하셨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한다. 화려한 말은 바람과 같아서 쉽게 사라지지만 진실한 행동은 바위와 같아서 오래도록 남는다고 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헛된 기대를 갖게 하고 결국 깊은 실망만을 안겨줍니다. 더 위험한 것은 그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말만 앞세우는 습관에 물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은 조용한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화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늘 불평만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늘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탓, 환경 탓, 남 탓만 하며 매일을 불만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처음에는 동정심이 생깁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계속 함께 있다 보면 우리 마음도 어둡게 변해갑니다. 부정적인 시선이 전염되어 세상 모든 것이 잘못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해결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키우고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공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고 싶다면 불평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우리의 마음은 맑은 샘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맑은 샘물이라도 탁한 물이 계속 섞이면 샘물 전체가 더러워집니다.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맑은 마음도 점점 탁해져 갑니다. 물론 가끔씩 힘든 일을 토로하고 위로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어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람. 세 번째는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눈앞의 사소한 이득을 위해 신뢰를 저버리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매우 현실적이고 영리해 보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모습이 대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관계를 저버립니다. 공자는 이런 사람들과 진정한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셨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을 따르고 소인은 이익만을 좇는다고. 작은 이익을 위해 큰 신뢰를 잃는 사람은 결국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런 사람과는 인생의 큰일을 함께 도모할 수 없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모든 것을 손익으로 계산하는 습관에 물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이익이 아닌 서로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관계에서는 진정한 우정도, 진정한 사랑도 찾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예의를 모르는 사람. 네 번째는 예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의 없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들에게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입장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솔직함이나 직설적인 모습이 시원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솔직함이 아니라 단순한 무례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자는 예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셨습니다. 예의를 잃은 사회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뿌리 없는 나무는 언젠가 쓰러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 삶의 토대 또한 흔들리게 됩니다. 그들의 무례함이 전염되어 우리도 점점 무감각해져 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에게도 예의 없이 대합니다. 오늘 남에게 보인 무례함이 내일 우리에게도 그대로 돌아옵니다. 예의는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무너진 관계에서는 진정한 교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늘 변명하거나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관계를 맺으면 결국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운이 없거나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동정심이 생겨서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그들의 본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고.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개선할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까지 발목을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의 책임까지 떠안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여섯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험담과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권력자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지만 약자 앞에서는 거만하게 굽니다. 우리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는 친근하게 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친근한 모습에 속아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우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험담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공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특히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겉으로 어지러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특히 조심하라. 이런 사람들이 덕을 해치는 가장 큰 해악이라고. 겉과 속이 다른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남깁니다. 진정한 관계는 투명함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 일곱 번째는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늘 옳다고 믿고 충고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제자리 걸음만 반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욱 고집이 세지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확신에 찬 모습이 든든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의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전혀 발전하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자는 평생을 두고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성장까지 멈추게 됩니다. 그들의 고집과 완고함이 전염되어 우리도 점점 경직되어 갑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발전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배우지 않으니 남이 배우는 것도 시기하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배울 것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8번째, 질투심이 많은 사람. 8번째는 질투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늘 비교하며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작은 기쁨마저 나눌 수 없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껏 기뻐할 수 없고 성취를 이뤄도 숨겨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자신에게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려 합니다. 공자는 이런 마음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선함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한다. 그것이 진정한 인격의 증거다고. 질투는 마음의 독입니다. 질투하는 사람 자신도 괴롭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 독에 물들게 됩니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남의 행복을 질시하게 됩니다. 우리까지 그 독에 물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만의 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9번째,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 9번째는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 그들을 화나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없게 됩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공자는 감정 조절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그들의 감정에 우리까지 휘둘리게 되어 정신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감정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감정이 불안정한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10번째, 진정성이 없는 사람. 10번째는 진정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피상적이고 공허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심이나 애정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관심과 친절이 진실해 보입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심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때만 친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자는 진정성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진실함이 없으면 관계도 진실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한 관계에서는 진정한 교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진정성 없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위로도, 진정한 기쁨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적이고 가식적으로 느껴집니다. 더욱 슬픈 것은 진정성 없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 있다 보면 우리 자신도 점점 진정성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마음이 투명하게 통하는 관계입니다. 결론 마음을 지키는 지혜. 지금까지 공자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멀리해야 할 10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둘째, 늘 불평만 하는 사람. 셋째,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람. 넷째, 예의를 모르는 사람. 다섯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여섯째,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일곱째,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 여덟째, 질투심이 많은 사람. 아홉째,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 열째, 진정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10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람을 판단하고 배척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공자는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좋은 벗을 두는 것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과 같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덕이 향상되고 좋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면 덕이 손상된다고.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할까요? 진정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주는 사람, 어려울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진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솔직하고 투명한 사람들입니다. 넷째,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계속 성장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입니다.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마음도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그들의 좋은 기운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공자는 또한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질이 결정됩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로 우리 주변을 차분히 둘러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누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지 솔직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해온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운 결정도 내려야 합니다. 공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다고. 우리는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의를 지키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서로를 성장시키며 진정한 행복을 나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자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주고 더 나은 관계,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공자의 지혜를 우리의 일상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해야 할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까이해야 할 사람들과는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가 되어 매일매일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